네, 2025년 4월 3일 이정훈입니다. 이 방송은 4월 4일 나갑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있는 날입니다. 경찰은 헌법재판소 주변을 진공화해서 좌파와 우파의 대립을 막겠다고 했습니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죠. 인용해서 윤 대통령을 파면할지, 기각 또는 각하해서 윤 대통령이 롤백하게 할지 굉장히 많은 사람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주유소에서 기름을 뽑아가지고 화염병을 던질까봐 인근 주유소, 그 다음에 돌을 던질까봐 건설 현장까지도 다 폐쇄를 했습니다. 학교도 휴교를 일부 합니다. 저는 많은 준비 때문에 탄핵 심판 선고가 있는 날은 큰 충돌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격렬한 투쟁이 벌어질 수 있다. 그 투쟁은 생각하지도 못한 데서 일어난다. 자, 이런 투쟁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기획을 한 세력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그들은 무엇을 노릴까요?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을 생각할 겁니다. 허를 찌를 겁니다. Think the unthinkable. 예를 들면 불만을 품은 세력은 프로야구 경기장에서 사람이 나올 때 거기에서 무슨 행위를 해서 주목받는 일종의 테러를 할 수도 있고 또 열차, 배 이런 것도 노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일 당장 전국의 경찰을 다 동원해서 가포비상을 하는 것보다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치안 소요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치안 소요를 생각한다면은 윤 대통령이 파면돼서 대통령 대행이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 선거를 2달 내에 하게 된다 그러면은 대통령 선거 유세 때문에 이 혼란은 더 커질 수도 있다. 우선은 여야에서 대통령 후보를 선출해야 되는데 그거 굉장히 빨리 한 3, 4주 내에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남은 한 달 남짓한 기간 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정치적 소동이 일어날 겁니다. 그게 대한민국에 좋은지 아니면 나쁜지를 참 보셔야 될 거고요. 윤 대통령이 롤백한다 그러면 거기에 불만을 품은 세력들이 여러 가지 이제 테러에 준하는 시위를 할 수 있겠죠. 그 시위를 어떻게 하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통령이 롤백을 하게 되면은 우선 윤 대통령을 체포했던 공수처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 검찰총장, 검찰의 특수본부장이었던 서울고검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인사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기관들을 움직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대선 자체는 일어나지 않으니까, 내가 개헌을 하고, 퇴임을 하겠다, 이런 정치 선언을 할 수 있을지언정, 국가기관은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혼란의 정도는 어떻게 탄핵이 나오느냐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것이라고 보고 대통령이 롤백하면 상대적으로 혼란은 조금 더 줄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자, 또 하나 봐야 될 게 국제정치입니다. 관세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했죠. 이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지금 금값이 상당히 오르고 이런 상황을 저는 이제 경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전문성은 높지 않는데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지금 대공황 상황하고 비슷한 거 아니냐. 지금 미국의 빚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트럼프가 아닌 다른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돼도 미국의 빚을 줄이기 위해서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고 미국 위주의 정책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대로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나와서 미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세 정책을 펼치고 미국의 제조업이 들어오게 하고 쓸데없는 신재생 에너지를 안 하면서 실리 위주로 에너지 정책을 바꾸면서 그리고 미국에 돈이 필요하니까 미국 시민권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500만 달러를 내놔라. 이게 뭡니까? 옛날에 천국에 가고 싶으면은 면죄부를 발행하던 교양청과 비슷한 거 아닌가요? 그게 지금 와서는 면죄부를 발휘한 게 우습지 않습니까? 조선도 무너지기 직전에 누구나 양반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양반 시스템이 무너져가는 양반이 되는 게 굉장히 좋은 길이니까 양반 팔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만큼 이제 모순이 극대화된 거죠. 그 모순이 극대화되다가 미국 같은 경우는 과거
1920년대에 대공황이 일어나다가 대공황이 해결이 안 되고 하니까 전쟁으로 가게 되고, 우리는 뭐 조선이 붕괴되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이게 정치적 혼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천하대란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우리는 지금 어쨌든 북한을 상대하고 있는데, 북한하고 우리의 갈등, 그 다음에 미국하고 중국의 갈등, 그 다음에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했기 때문에 러시아를 다루는 미러 간의 갈등이 춤을 추면서 국제정치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때 대한민국이 국제정치를 주도하는 세력과 같이 갈 수 있는 지도자를 만들어낸다면은 생존에 유리할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만들어낸다면은 지는 쪽 동맹을 선택하게 되게 되면은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아마 경랑의 시대로 들어간다. 경랑의 시대로 들어간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 방송을 하고 있지만은 헌재의 결정은 이미 다 나 있습니다. 발표하는 것만 이 방송에 나가는 4월 4일 오전 11시일 뿐입니다. 윤 대통령이 파면돼도 대한민국은 안 망해요. 대한민국이 망해도 대한민국 이 한글을 쓰고 우리말을 쓰는 사람들은 존재합니다. 뭐 우리가 나라 잃었다가 되찾은 적도 있고 6.25 전쟁을 치르고도 우리는 존재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어요. 문재인도 대통령 돼봤는데 뭐 이재명 대통령 돼도 크게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힘들거나 아니면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하는 그런 상황은 일어날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 어려워지는 게 뭐냐?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고 국제정치 흔들림 속에서 뭐 전쟁 내지는 전쟁에 준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 내부에서도 내전 내지는 심각한 87년도에 6월 항쟁을 민주화라고 자랑하지만 사실은 가만히 보게 되면 일종의 내전에 가까운 충돌이었죠. 지금은 화염병도 없고 돌도 거의 던지지 않지만 저희 대학 다닐 때는 누구든지 몰로토프 칵테일, 화염병을 제조할 줄 알았고 던지고 했습니다. 그게 사라진 지 한 40년 정도 흘렀는데 금방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대한민국이 강력한 정권이 있어서 계속 발전하는 단계였고 또 그 위기를 6.29 선언으로 하면서 어쨌든 그 당시 집권 세력이 이어갔기 때문에 혼란이 줄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결국은 윤 대통령이 파면되든 파면되지 않든 국민들이 현명한 지혜를 내놓으면 돌파할 수 있는 거고 우리는 박정희 사후의 위기는 전두환 세력이 등장하면서 정리를 해서 넘어왔었고 전두환 정권 붕괴 이후에는 노태우 정권 붕괴될 때쯤은 3당업 등에 의해서 김영삼이 상당히 좌파적 정책을 하다가 김대중, IMF 맞고 나서 김대중 이렇게 쭉 발전해 오기도 하고 물러서기도 하면서 역사는 춤을 추고 가는 겁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계속 놓쳤던 게 통일의 문제고 북한이 핵을 갖도록 허용해 버렸다는 게 큰 실책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우리의 숙제로 다가오겠죠. 저는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안게 되면은 물극필반이라고 한꺼번에 바꾸는 혁명적인 사태가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 시작이 12월 3일 계엄이었고 그 전에 올라가게 되면은 무지무지하게 특검을 남발했던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너무 코너에 몰았던 정치에도 금도가 있는 건데 금도를 넘어섰죠. 그 시작은 주사파입니다. 주사파들은 자기네 목적을 위해서 잡히면은 거짓말을 하죠. 다 시인을 하고 풀려나오면 내가 강요에 의해서 했다 하고 또 말을 바꾸고 하면서 이 투쟁 위주로 가는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과거의 순수한 피플스 디버크 인민민주주의자들은 자기 주장을 바꾸지 않은데 주사파들은 바꾸면서 더 혼란하게 만들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주사파들은 아주 사람의 약점을 잘 파고들었죠. 뭐 남녀 문제가 있으면은 그걸 폭로해서 뭐 꼼짝도 못하게 하면서 했는데 그들도 사실은 그런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가 굉장히 날카로워지게 만들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인권을 신장하는 방법이었지만 지금은 사회 모순을 더 크게 하는 요소가 됐고 그들 또한 부끄러운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한계에 도달했죠. 그래서 좌파식 방법으로 한국 사회를 청소하는 것도 모순이 돼버렸고 이 모든 것들이 뭉쳐서 윤석열 정권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한국 사회가 법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다. 정치 재판으로 하는 것이 탄핵 결정입니다. 그러나 이 결정을 통해서 더 큰 위기가 옵니다. 제가 갈등론을 공부해 보니까 갈등은요 풀면 풀수록 더 커지더라고요. 갈등은 가만히 내버려둬야 가라앉는데
어쨌든 사회는 푼다고 푸는데 푸는 과정에서 결론적으로 나중에 혁명론, 프랑스도 대혁명까지 치르고 그 이후에 여러 차례 혁명을 치르면서 다시 황제, 왕정으로 갔다 공화정 왔다 갔다 하면서 변하긴 변하지만 에너지가 소진돼야만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한국 사회의 팽배한 모순으로 인한 에너지가 이제 충돌할 만큼 충돌하는 시기로 갈 겁니다. 저는 그 에너지를 가급적 남북 통일을 하는 쪽으로 돌려서 우리가 내폭을 하지 말고 외폭을 하자. 바깥으로 내세우자. 그런 주장을 했는데 그쪽으로 돌릴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총의를 모아주면 좋겠다. 우리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 에너지를 바깥으로 폭발시켜서 우리의 적을 제거하고 통일의 기회를 잡자. 그런 거에 관점을 두고 이번 탄핵 결정을 보시면서 이후에 대한민국이 나가야 할 방향이 어딘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